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흔히들 이제 발목을 삐끗한다라고 하잖아요. 내번 손상이라는 표현을 흔히 많이 쓰는데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발목을 어쨌든 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인대가 완전히 뭐 파열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뼈도 또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기전 딱 하나, 발목을 삐는 상황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염좌 정도로 인대가 좀 늘어난다, 뭐 부분 파열됐다라고 하면 좀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금 심한 인대가 완전 파열이 있다든지 이게 발목에 골절이 있게 되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정형외과 의사가 되기 전까지 뭐 일하다가 급하게 뛰어내려가다가 뭐 계단에서 발목 삐끗할 때도 있고 그 어릴 적에는 뭐 빙판길에서 미끄러질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 다 겪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딱 삐끗해갖고 일단 아픈데 이걸 갖고 내가 이제 병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참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크게 환자분들이 고민할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사실 병원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골절학이라고 하는 책들을 보게 되면 해외에서 제작된 책들에서는 어떤 경우에 진료를 보고 가장 기본적으로 발목을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목이 붓겠죠. 그래서 붓는 건 다 동일한데 살짝 좀 붓는 게 아니라 발목이 전체적으로 빵빵하게 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의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눌러봐요. 그럼 눌러서 어떤 부위가 아픈지 바깥쪽, 안쪽, 앞쪽, 뒤쪽 이렇게 만져봐갖고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닌가 좀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특정 부위가 아프다라고 하면 꽤 심한 인대 손상이거나 아니면 골절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럼 인대 손상하고 골절에서는 어떻게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냐면 그냥 걸을 적에는 보통 인대 손상 정도면 크게 불편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염좌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 뼈가 정말 다쳤다라고 할 것 같으면 디디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결국에 확 이제 땅을 누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체중이 어떻게 보면 다 발목에 실리게 되는데 그 어딘가 뼈가 다쳤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하면서 뭐 뚝 소리 하면서 그게 더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골절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쳤다 발목이 좀 삐끗했다 싶으면 붓기를 보고요. 붓기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붓기가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평소 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걸어보는 거죠. 디뎌봤을 적에도 내가 너무 아프다 싶으면 이런 경우에 가서는 한번 병원에 가고 골절인지 아닌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골절이다라고 하면 그럼 다 수술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디가 부러졌냐에 따라 다른데 무슨 안쪽 복숭아뼈가 부러졌는지 바깥쪽 복숭아뼈가 부러졌는지 뭐 뒤쪽이 부러졌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부러진 위치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리고 몇 개가 부러졌냐. 그냥 어떤 경우에는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다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한쪽만 부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상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진단이 되고 나서 어느 범위에 얼마나 벌어지냐를 갖고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전제 원칙이 뭐냐면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가 다 수술 받는 건 아니고요. 골절의 그 틈이 그러니까 전이된 정도가 최소한 2, 3mm 이상 벌어진 경우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원의 이론이라고 해요. 발목을 하나의 원으로 봅니다. 그럼 한쪽만 다쳤잖아요. 한쪽만 다쳤으면 원이 안정적이겠죠. 근데 다친 게 양쪽 안쪽이랑 바깥쪽이 다 다쳤다면 그러면 원이 흔들거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인 치료, 즉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발목에 이제 염좌가 있어서 이제 골절 진단이 됐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또 수술 받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크게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부스를 얼마나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냐? 뼈가 한번 부러지면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일반적으로 뼈가 완전히 다 분 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4개월 동안 못 걷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짧게는 3, 4주, 한 달 정도죠. 좀 길게는 한 달 반.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한 4에서 6주라고 말씀드려요. 고정을 한 4에서 6주 정도 하고 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뼈가 붙은 게 하나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때는 골절대 틈 안에 골진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하나의 점액 같은 게 이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한 4에서 6주 후부터는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경우가 좀 다릅니다. 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술이 되게 간단하게 잘 됐다 싶으면 기부스를 뭐 잠깐 한 1, 2주만 하고 바로 걷게끔 할 수도 있고요. 수술 방침을 결정할 적에 많이 어긋나지 않다 하더라도 뭐 내 직장 생활 때문에 혹은 내 어떤 활동에 대한 요구 때문에 난 기부스 오래 하기 싫다. 빨리 걷고 싶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하게 되면 크게 뭐 이렇게 쉬는 기간 없이 1, 2주 만에 바로 또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뼈 골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복사뼈가 이제 안쪽 복사뼈가 있고 바깥쪽 복사뼈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인대가 붙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 복사뼈 골절이 있다라고 하면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내번 손상, 삐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삐지만 않게끔 좀 조심만 하면 수술하든 안 하든 생각보다 잘 아물어요. 반면에 이제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싶으면 발목이 조금 위쪽이죠. 정강은 긴 뼈잖아요.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붙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오다리, X다리 어떤 큰 변형이 생겨갖고 또 다른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강이뼈 골절 자체가 더 빨리 아물고 더디게 아물고 그건 없는데, 약간이라도 틀어졌을 적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허용 범위가 아무래도 복사뼈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된 복사뼈 골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살짝 해서 몇 미리 틀어진 것 때문에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목에 복사뼈 골절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예방을 했었을까? 그럼 결국에는 삐끗하지 않았어야겠죠? 그럼 요즘같이 이제 겨울철에는 몸이 다 움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에 하루 종일 있다가 출근 전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부터 춥고 요즘에 막 빙판길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냥 아침에 급하게 막 씻고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몸이 경직이 돼 있으니까요. 막 이제 버스 타러 간다든지 막 지하철 타러 가다 보면 그 눈에 안 보이는 얼음 끝에 미끄러져 갖고 잘 삐끗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바쁘다 하더라도 또 이제 출근길, 퇴근길에서 따뜻한 그 실내에만 있다가 나올 적에 그 몸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좀 해준다든지 해서 내가 만약에 삐끗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몸이 준비가 돼 있게끔, 그래서 최대한 골절까지 되지 않게끔 그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저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스트레칭을 좀 해서 가볍게 해줘서 또 돌아다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복장도 두껍게만 쓰면서 긴 코 틀어진 그런 것보다는 꼭 활동하기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 때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목 염좌와 관련돼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죠. 한 발로 서기 연습. 그거를 수시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뭐 돌아다니고 할 적에 뭐 심심할 때, 샤워하기 전이라든지 할 때 이렇게 그냥 한 발로 서기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보다 발가락 힘부터 해갖고 발목의 힘 다 강화시켜주면서 밸런스 능력 많이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목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한 발 서기 연습 많이 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